예, 법경제 29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라이언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게임이고요. 오늘 이 게임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과 샘이 역시 탐이 30불을 투자해서 샘이 그것을 잘 사업을 운영해서 20불을 번 다음에 12불을 탐을 주고 자기가 8불을 받는 그런 게임이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파킹 랏이라고 이게 릴라이언스입니다. 원래는 탐과 샘이 같이 사업을 해서 택배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계약인데 릴라이언스가 이제 탐이 따로 이 택배 차량을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10 들여서 만들었고 예상대로라면 여기서 $5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뭐 이게 다 잘 되면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은 항상 뭔가 어긋났을 때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샘이 위약금을 내고 이제 이것을 사업을 못하겠다고 탐이 얘기합니다. 보나마나 위약금은 처음에 12불로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12불을 주고 이제 탐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른 일이 생겨서 너랑 사업한다는 약속을 저버려야겠다. 30불 돌려주고 12불도 주겠다라고 했더니 탐이 다 그거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해서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릴라이언스가 있었다. 이 택배 사업 옆에 내가 이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자동차를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투자도 다 끝났는데 자네가 약속을 저버리면 나는 여기 투자한 10불을 날리게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소송에 걸렸을 때 판사가 과연 샘에게 이 12불 말고 원래 위약금 10불 또는 15불을 더 주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우리 항상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있고요. 근데 개인들이 그냥 놔뒀을 때 취할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다. 특히 법경제학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개인들이 규정을 따르다 보면 그 결과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법경제학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도입한 개념이 P입니다. P는 탐과 샘이 계약을 맺었을 때 뭐 탐이 위반할 수도 있지만 우린 샘이라고 이해선 생각해 봅시다. 샘이 계약을 위반할 확률을 P라고 합니다. 샘이 뭐 일부러 위반을 하는 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샘 가족에 무슨 우환이 생겨서 샘이 사업을 접어야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제안을 샘에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해줘서 샘이 그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거나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조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조교들이죠. 그 조교들이 저한테 저는 앞으로 2년간 조교로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뭐 하버드, MIT, 스탠포드 이런 데서 제 조교가 너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1년이 지났는데 우리한테 와서 박사과정을 해라라고 이제 그 제안이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 조교는 아닙니다. 저는 한승구 교수님과 2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도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죄송하지만 교수님, 저 이런 좋은 대학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뭐 당장 저부터도 가라고 하겠죠. 물론 저하고 약속을 깨는 거는 저는 너무 유감스럽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채점하고 수업하는데 불편하겠지만 그 창창한 조교의 앞날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깨는 것이 이런 경우는 반드시 깨야죠. 한승 교수가 고집을 부리고 조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확률이 생기는데 과연 내가 조교를 2년 채용했을 때 이 조교가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갑자기 오퍼를 받아서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가야 될 확률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그 조교가 당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래 한승구 교수와 조교가 2년간 조교로 활동하기로, 그리고 장학금을 주기로 했으나 여기서 조교에게 무슨 사정이 생겨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조교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조교가 계약을 위반할 확률을 P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P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조교를 고용하면 한 2명 정도는 중간에 끝까지 채우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럼 주차장 사업을 탐이 했을 때 주차장 사업이 중도에 그만두게 될 확률이 P입니다. 끝까지 자기 예상대로 잘 돼서 원금 $10도 회수하고 $5의 이윤을 볼 확률은 1-P겠죠. 왜? 쌤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끝까지 할 확률이 1-P니까요. 그래서 쌤이 계약을 지키면 $5를 벌고, 쌤이 계약을 위배하면 $10를 잃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주차장 사업에 탐이 들어갈 때 예상 이윤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예상 이윤이, 그러니까 그 주차장 사업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하죠. 할 때는 이 주차장 사업 예상 이윤이 이윤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쌤은 여기에 관여가 없기 때문에 탐의 이윤이 사회 전체적인 이윤이 됩니다. 이 주차장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주차장 사업을 안 하면 탐의 이윤은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이 왼쪽에 주차장 사업 시의 예상 이윤과 0을 비교해서 왼쪽이 크면 탐도 사회적으로 이 주차장 사업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주차장 사업을 했을 때의 그 이윤이 안 했을 때의 이윤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P 곱하기 5, P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뭐 계산을 간단히 하면 5 빼기 15P가 0보다 커야 되니까 P가 15분의 5, 3분의 1보다 작으면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뭐 둘이 같으면 해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이걸 P가 3분의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은 탐이 이 쌤이 계약을 위반할 확률 P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주차장 사업을 하질 않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주차장 사업을 하고 3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즉 탐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쌤이 계약을 위반할 확률이 클 때면, 우리 경우는 3분의 1보다 크게 되면 이 사업은 너무나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주차장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3분의 1이면 이 정도 위험은 떠안고라도 이윤을 추구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분의 1 이하인데도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3분의 2, 뭐 2분의 1처럼 3분의 1보다 큰데도 주차장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이 이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도록 만들까요? 그 기준은 foreseeable과 unforeseeable 이라는 기준입니다. unforeseeable reliance는 예상 불가능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즉, 탐과 쌤이 이 택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택배 사업을 시작하면, 이거는 저도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택배 사업을 시작했을 옆에 주차장을 하는 거는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것만큼 정말 너무나 자동적인 일인지, 아니면 무슨 친척들에게 결혼식이라고 옷을 사주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결혼식이라고 친척들이 옷을 새로 해 입어? 그냥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상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행동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foreseeable은 예상 가능성이죠. 예측이 불가능한 거냐? 예측 가능한 거는 결혼하면 결혼 반지, 신혼여행 등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unforeseeable은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울릉도에서 강호동 사장이 전보를 보냈어요. 근데 그 전보가 잘못 배달되자 100억 원의 손해가 일어났다. 그 전보의 원래 계약은, 울릉도 우체국장은 이 글자를 전달해 준다라는 계약으로만 알았는데, 그 전달해 주냐 아니냐에 100억이라는 릴라이언스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냥 보통은 이 소식을 상대에게 알려주느냐, 잘못해서 알려주지 못하느냐, 알려주지 못하면 참 죄송한 일이다 정도였는데, 그 소식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것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100억이라는 그 손실이 난다라는 거는 우체국장으로서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릴라이언스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이게 릴라이언스입니다. 정보 전달이 원래 계약이고, 그 정보 전달 여부에 따라서 그 100억짜리 손실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택배 사업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주차장이 10달러의 손해도 날 수 있고 5달러의 이익도 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행위에는 그 여파가 있습니다. 이 여파가 다 릴라이언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그 foreseeable, 즉 예측 가능한 거면 그거는 원 계약에 그냥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만, 쌤이 택배 회사 한다고 꼭 탐이 주차장을 100% 해야 되냐? 그 예상하기가 힘든 거였다. 그러니까 원래 쌤이 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쌤이 충분히 내가 이거 탐이 보나마나 주차장을 만들 거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혹시 접고 약속을 어기면 약속한 12달러 외에도 주차장 비용을 탐이 이 주차장 비용만큼 손해가 날 거라고 그것까지 예상하고 이 계약을 맺었을까 하는 거죠. 계약이 워낙 오토매틱하게 택배하면 주차장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100%다. 만약에 저도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릴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쌤이 책임을 져야겠죠. 아니 주차 공간 없이 택배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벌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0이면 100 주차 공간이 필요하죠? 라고 하면 맞을 텐데, 만약에 쌤이 그렇지 않고 옆에 그 넓은 주차장이 남의 주차장에 비어 있어서 거기에 렌트비를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다면, 굳이 탐이 이 자기 주차장을 만든 거는 이 원래 계약에 그렇게 바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릴라이언스, 그러니까 foreseeable 하지 않고 unforeseeable, 반드시 예측되는 것은 아닌 그런 릴라이언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쌤이 이 10달러 또는 이 5달러까지 보내서 15달러를 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15달러를 다 배상해라 그러면 탐의 입장에서 주차장 사업을 했을 때 1-P, 쌤이 약속을 지키면 5달러를 법니다. 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쌤에게 10달러도 보상하고 만약에 여기다 5달러까지 추가로 보상하라고 그러면
탐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래도 이익 저래도 이익입니다. 쌤이 잘 사업을 해서 자기가 5달러 이익을 봐도 이익이고, 쌤이 약속을 어기면 법원이 쌤에게 10달러 그 투자금과 예상했던 이익 15달러도 갚아라. 원래 12달러에 추가해서. 그럼 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5달러 갚을 거고, 따라서 이래도 5달러 이익, 저래도 5달러 이익이니까 5달러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이 주차장에 투자를 안 하면 0인데 주차장에 투자를 하면 쌤이랑 사업이 잘 돼도 5달러, 쌤이 위약을 해도 5달러니까 확실한 5달러를 받게 되니까 그냥 피에 상관없이, 피가 뭐 거의 1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이 탐은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그게 뭐 사업에서 5달러를 받든 쌤에게서 5달러를 받든 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효율적인 행동이 되지 않죠. 왜? 사회적으로는 P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만 탐이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분의 1보다 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심지어 P가 3분의 2, 10분의 9가 되도록 커서 주차장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도 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내가 쌤이 위약을 하더라도 쌤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그냥 무조건 투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탐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릴라이언스 투자를 할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게 그 10달러만, 원금 10달러만 보상한다고 해봅시다. 5달러 필요 없이. 그러면 1-P 곱하기 5 더하기 P 곱하기 0입니다. 왜? 쌤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원금 보장 0은 된다는 거죠. 그럼 1-P 곱하기 5가 0보다 클 때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P가 1보다만 작으면 1-P 곱하기 5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탐은 항상 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unforeseeable,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것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탐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택배 회사를 한다고 반드시 주차장이 100%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니고, 쌤이 내가 하면 탐은 분명히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결혼하는데 결혼 반지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정도의 강력한 연관성이 있지 않은 한 쌤은 탐에게 그 주차장에 관련된 보상을, 위약금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해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탐의 입장에서는 쌤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확률로 약속을 깰 것 같다라고 하면 P가 2분의 1에서 3분의 1보다 크니까 주차장 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죠. 반면에 쌤이 뭐 위반할 확률이 한 10%,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릴라이언스, 예측할 수 없는 unforeseeable한 릴라이언스를 탐이 할 경우에는 쌤은 거기에 위약을 하더라도 배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전적으로 탐이 책임지도록 해야 탐이 책임감을 갖고 투자를 해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unforeseeable과 foreseeable을 기준으로 릴라이언스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 foreseeable은 또 반드시 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쌤이 예를 들어서 해리와 셀리가 있는데 셀리가 결혼식 이틀 전에 파혼을 할 때 나는 예식장 비용하고 결혼 반지하고 신혼여행비를 내가 물어내야 된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다 약속해서 뭐 친척들 모이고 하는 것도 사실 피해지만 그것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 뭐 친척들 교통비, 숙박비, 옷값까지는 뭐 친척이 없는 결혼식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기로 하는데 예식장하고 결혼 반지하고 신혼여행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것들의 부담을 하나도 안 느끼고 갑자기 마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셀리가 너무 책임 없는 행동이고, 이거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5천만 원 때문에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 결혼을 처음 약속한 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5천만 원 내가 배상 안 해도 되면 파혼하는데 5천만 원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 파혼 안 할래요 라고 할 정도면 그냥 결혼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그 결혼이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니었네. 지금 일시적인 기분 변덕이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이 둘이 앉아갖고 결혼식을 하는데 혹시 직전에 파혼하면 이 돈 누가 낼래라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파혼을 선언한 사람이 내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이긴 하지만 너무 자동적인 거라면 그 위약을 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foreseeable한 릴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위약할 때 당연히 그 위약금을 거기까지 내야 되고요. 그렇지만 unforeseeable한 그런 릴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내지 말아야 되고, 즉 이게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 확실히 책임감을 느끼고 다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foreseeable reliance는 약속을 깨는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되지만 또 그 약속에 추가해서 무책임하게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unforeseeable한 reliance는 절대로 배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건데요. 계약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기본 취지는 민간이 서로 무엇을 약속하든 그리고 이 약속이 안 지켜질까봐 백워드 인덕션으로 믿지 못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서로 지키면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명이 어길까봐 두려워서 이 파레토 개선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커미트먼트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 커미트먼트의 방수단으로 작용해서 이 계약은 정부가 확인을 했고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정부가 이 경찰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강제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커미트먼트 프라블럼을 걱정하지 말고 파레토 개선을 이루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법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승구 교수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물탱크가 터져서 컴퓨터가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듯이 우리 생활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앞에서도 뭐 목장하고 농장 예 그런 게 있었죠. 뭐 농장에서 울타리 치기로 하고 목장이 돈을 줬는데 갑자기 뭐 태풍이 불어서 울타리가 무너져 갖고 말들이 다 몰려들어서 당근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말들이 정말 무슨 신기한 유전자가 있어서 높이뛰기 잘하는 놈이 생겨서 이놈이 높이뛰기를 한다든지 말들이 갑자기 IQ가 좋아져 갖고 이 농장의 손잡이를 입으로 돌리게 이런 재주를 배웠다든지 뭐 이게 원래 계약에서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사실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내게는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한승구 교수의 시험에서 한승구 교수 갑자기 중간고사 이후에 큰 병이 나서 학생들의 기말고사 채점도 못하고 성적 처리도 못해서 한승구 교수의 법경제학을 들었던 학생들이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수업은 다 듣고 나서 학점을 못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다행히 제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대학교 수업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도 정말 갑자기 10월에 코로나에 심각하게 걸리셔갖고 그냥 한 12월까지 2달을 입원하시고 학교도 못 나오시고 그런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럼 그러네요. 저도 지금 그분이 학점을 어떻게 주셨나 지금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학점은 어떻게 주나? 중간고사 성적으로 주나?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뭐 조교가 알아서 주게 되나요? 이 모든 것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올 때 계약서에 다 있었냐? 계약서 여러분 아마 서명도 안 했을 거고요. 그 저도 교수가 될 때 서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 병이 나면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죠. 제가 그 대체할 사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 과목인데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아파서 그 중환자실에 있다고 학교가 알아서 아무나 갖다 대갖고 그 수업에 성적을 줘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즉 계약에는 흠결, 갭,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한 1%가 있는데 사람들은 아유 1%? 100번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 아유 그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계약을 언제 합니까? 그 뭐 그러다가는 그거 한 1년이 지나도 계약을 못 하겠네요. 그냥 대충 하고 사건 일어나면 처리합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흠결을 어떻게 흠결로 남겨놓은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실제로 1% 확률이었는데 일어났어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경제학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9번째 강의였습니다.